둥둥탐사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30회차예요. 네. 떨이. 떨이 섹시. 축하드려요. 아, 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저희 원래 3회가 목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30회까지 왔다니. 대박이다. 역시 작심 3일 10번 하면 30번이 된다. 맞아. 그래서 30회 특집으로 드디어 튀김 맛집이 오픈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둥둥탐사대 고민튀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둥쿠 노노 고민티 예스. 정말 오픈런이 대단했는데요. 저희가 고민 받는다고 공지한 지가 꽤 됐는데 네. 그 연말이랑 신년 이벤트 이슈가 겹치면서 이제야 튀김소 오픈을 하게 되었네요. 재료 썩은 거 아닌지. 좀 네. 재료 다 썩었다고요. 오픈런 해주신 분들 진짜 죄송하고요. 이미 보내주신 사연이 좀 고민이 아니게 된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지만 근데 또 걱정이 아니죠. 그럼 해결이 된 해결이 거니까. 그쵸. 맞아. 네. 그래서 원래 고민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심각하지만 지금은 별거 아닌. 맞아. 그것도 그래. 그때는 세상의 재앙이 다 자기한테 온 음. 것만 같은 때도 있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냥 같이 튀겨드릴게요. 앞으로는 튀김소 오픈하고 바로 고민 상담할 예정이니까 다음 공지 때도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자, 그럼 예열을 마쳤으니 시작해볼까요? 가보자고. 첫 번째 사연은 예리님이 한번 제가 그럼 읽어주실까요? 먼저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네. 네. 친구가 제 모든 스토리에 시비를 걸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밥 먹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뒷배경을 보고 왜 이렇게 더러워? 너네 집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사연자분의 남자친구 사진에는 남자친구 왜 이렇게 사갔어? 땡땡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온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는 예쁘다는 말을 저한테 하길래 왜 말하냐고 하니까 그냥 너가 떠오르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묘하게 긁는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더 이상한 점은 이런 태도만 취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 릴스 같은 걸 보내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술 먹자 이런 내용도 자주 보낸다고 해요. 이 친구의 심리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이분은 참고로 사람을 끊어내거나 단호하게 말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라 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bitch. 뭔가 그러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스토리 캡처를 몇 개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보는데 제 눈에는 되게 낮잡아 보는 게 딱 말투에서 드러나긴 하는 것 같아요. 친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네. 약간 내 아래 거로 나랑 친한 느낌?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열등감일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냥 부러움 없이 무시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저도 약간 가영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도 느꼈던 게 약간 이런 친구들 있어요. 납잡아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약간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약점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 둘은 서로 그래도 되는 사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스스로 없이 내뱉고 우리는 그런 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를 대하는 온도가 다른 경우인 거일 수도 있다. 네. 진짜 낮잡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런 친구?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은은하게 저를 네. 이제 둘이 있을 때는 막 내가 너무 좋대.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모이면은 은은하게 걔만 알고 있는 제 비밀을 막 은근슬쩍 말하고 이렇게 까내리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의 위신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친구가 20살 초반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 상대가 저를 그래도 좋아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쪽에 네.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근데 저도 그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계속 나를 까는 사람이면 몰라. 근데 또 뒤에서는 막 만나자 놀자 막 좋아하는 것 같은 네, 사인들을 네. 또 보내니까. 네, 내가 필요한 것 같은 사인을 보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본다면 네. 사실 만나자고도 하지 않지 않을까요? 약간 아니죠. 신호 부리듯이. 네, 맞아. 낮잡아 보니까 얘는 내가 말하면 나오겠지. 저의 그때 경험은 얘가 나를 그러니까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이기고 까내리고 싶어 하는 상대로 생각을 하나? 근데 어쨌든
얘 속에서는 그래도 그 친구라는 네. 느낌은 있지만 네. 이제 여기서 내가 얘를 이기고 싶다. 얘를 좀 뭉개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서열화하고 싶은 거겠죠? 네네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구를 봤을 때 나도 똑같이 그 친구의 뭐 사진을 보면서 야, 너 여기 왜 갔어? 뭐 되게 너랑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관계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기가 이 친구랑 계속 지내고 싶냐 안 싶냐 그거만 일단 먼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요새는 뭔가 안 맞는 사람이랑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엄청 피해를 주는 거 아니면은 다 손절할 필요는 또 없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양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일단 섭섭하다는 식으로 털어놓아 보면 어떨지. 그러니까 꼭 이분이 단호한 얘기를 못한다고 하셨지만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최후의 통첩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유머나 비꼬기 뭐 이런 대화의 화술들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탄생한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솔직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막 굳이 멀리 해야 된다 뭐 왜냐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가 맞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분이랑에 또 끌어오기도 한 거라서 자기가 정말 이 친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보고 나 아쉽지 않다 그러면 뭐 조금씩 멀어질 수도 있다. 그 이제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 어쨌든 결핍에서 오는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자아일지라도 좀 제 생각에는 못되고 꼬인 사람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린 거죠. 어리고 질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례함을 감추지 못한다. 이분은 되게 어린 분이신 건가요? 사연자분이? 맞아. 근데 저는 이 상대방 분이 좀 친구 관계에 대한 성숙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이거 맞아. 첨부를 봤는데 말투도 그렇고. 말투가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이 이런 거 왜 나한테 말하냐고 역으로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솔직하게 말하긴 했어요. 맞아. 말할 사람이 단순하게. 딱히 너밖에 없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근데 굳이 이 말을 그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까지 생각 그냥 모든 못하는 걸 다 뱉는 거죠. 네. 아마 그 집안의 분위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을 싸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말을 싼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자고 부족한데 아직 저는 20대 초반이시라면 얘기를 했을 때 갱생 가능성은 조금 있다. 네. 충격을 받으면. 저도 저도 있다고 20대 봅니다. 후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엄청 큰 충격을 받고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과거 얘기들 들으면 자기가 엄청 충격받아서 바뀌었다. 이런 맞아. 일화들이 들리잖아요. 나 또한 어떤 일화들로 성숙해왔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갱생의 기회를 주듯이 조금의 충격요법을 줘도 된다. 꼭 그게 손절, 막 단호하게 막 태도 네. 막 오운영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솔직히 불편해. 너무 불편해. 맞아. 그랬을 때 분명 그 친구는 누구나 자기 모순을 지적당하면 그 앞에서는 발끈하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이미지 장난이지 트레이닝을 이럴 수 하세요. 있잖아요. 너가 예민하네 이렇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튼 불편해 하고 그 자리를 일단 떠나면 사람은 누구나 돌아서는 순간에는 후회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 펼쳐지는 일을 또 다시 고민을 또 보내주세요. 맞아. 연재물. 네. 후속 기사 원해요. 맞아. 아직은 내가 내뱉은 말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못하고 맞아. 그냥 말하는 타입. 그럴 수도 것 있어. 같아요. 생각이 정말 짧은 사람은 네. 조금 연장의 기회를 조금 생명 연장에. 맞아요. 어쨌든 친구고 이분도 너무 끊어내기보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에 좀 더 중점을 주셨기 때문에 사연을 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또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손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저의 그 경험이긴 하지만 그 제 친구는 뒷담을 항상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뒷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누구든 간에 그건 정말 결핍이 많네요. 뒷담을 항상 하던 친구였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좀 용기 내서 말하기 두려웠던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얘가 또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얘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뒷담을 깔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근데 왠지 지금 이 캡처본에서 그 냄새가 나거든요. 이분도 뭔가 이 말투를 보면 네. 왠지 행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럴 수 이 있죠. 친구한테만 이렇게 말을 싸시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뭐 친구들한테도 저희도 막 이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 말은 그 둘만의 서사의 중요도를 이분이 매겨봐야 돼요. 이 사연을 보낼 시절에는 싫은 마음이 더 컸을 수 있지만 지금은 또 모르잖아요.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회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갱생 여부가 안 보인다. 그럼 그냥 서서히 멀어지기. 또 그래서 저는요 그 손절 이후로 진짜 삶이 좀 더 풍성해졌어요. 근데 손절을 한 이유로 그거만으로도 똑같이 그분이 뒷담화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엮이진 않은 게 좋긴 하죠. 네. 더 이상 안 엮이고 내가 걔 입에서 뭐 오르내릴지라도 더 이상 소스 제공이 안 되니까. 네. 그 손절할 당시엔 조금 힘들긴 하죠.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를 갉아먹는 인간이 옆에서 하나 줄어든. 맞아요. 그럼 필요해요. 그럼 맞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득이 더 큰지. 저 한 줄로 정리하자면 뭘까요? 본인에게 중요도를 매겨봐라. 그 친구의 중요도를 매겨보고 그 친구의 성숙을 위한 기회를 줄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그 친구의 태도에 단호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라. 두둥. 두 번째 고민은 제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저는 빙의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2명이 유독 서로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니 둘 중 한 명이 상대방의 웨딩링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결혼 시기가 비슷해서 둘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둘 중 한 명이 결혼 준비를 되게 디테일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처럼 이벤트에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자기가 정한 반지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나타나서 그냥 손절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듣기로는 같은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그 라인도 완전 똑같은 거를 하신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아무튼 이분의 사연 다시 돌아가서 저는 결혼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이 둘의 관계로 제가 애정했던 모임이 와해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주변에 물어보니 결혼 준비해본 친구들은 손절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미혼인 친구들은 뭐 또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를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둥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모임은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지 중간에 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중에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맞아. 제가 이 사연을 처음에 받고 유부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물어봤어요. 총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거는 기혼 미혼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상징물의 의미부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성향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머리띠만 따라사도 막 쫓아와가지고 불러내고 학교 끝나고 막 수도가로 와라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나의 세계관 내지는 나 자신이 정의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시그니처를 네가 감히?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몇백만 원씩 하니까 맞아.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만약에 이게 5만 원짜리였으면 이 사람도 손절 안 했을걸요. 냉정하게. 심지어 이거 명품이야. 거의 한 5, 600까지 가는 링인데 더 비싼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을 들이고 플러스로 나의 남편과의 막 사랑의 스토리가 담긴 약간 절대 반지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낼름 결과만 빼먹어서 저 껍데기만 취해가지고 막 나는 여기에 막 지금 의미부여가 이만큼 있는데 막 엄청 화가 나는 마음이 저는 뭔지는 알겠어요. 저도요. 저도 싸이월드 음악 누가 따라하면 이것이 내가 타고 들어가가지고 인디 앨범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곡인데 이걸 저 새끼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그 심리가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손절까지 하는 건 좀 조금 오바 같다. 어쨌든 나이고 있고 그러니까 더 멀리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나를 되게 믿음직하다고 생각해서 따라한 거잖아요. 나 이런 거 못하겠고 누가 하니까.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그 둘이서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따라 당한 친구가 얼마나 그 웨딩링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죠. 눈치가 근데 없고 아니면 정말 생각이 너무 짧나? 세상에 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많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근데 어쨌든 요즘 할 말이 많아. 유부시래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요즘 손민수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 손민수도 어쨌든 암묵적인 룰로 손민수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건 그쵸. 네, 맞아요. 친구들끼리도 막 따라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뭐 수도가로 따라 나와 이거는 이제 그 미성숙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몰래 따라 하는 건데 지금 결혼을 하시는 건 어쨌든 20살 중반부터 30살 뭐 그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음침하게 뒤에서 그거를 똑같이 따라 샀다? 그냥 음침하려면 아예 음침하던가 그 친구들 만날 때는 빼고 나오던가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너무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찔려서 일부러 빨리 매를 먼저 맞으려고 끼고 나온 것 같아요. 아 모임에? 자기도 마음속 한켠은 불편할걸?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바로 지적당하고 싶었던 거지. 야, 너 왜 따라 샀어? 그럼 그걸로 끝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될지 본인도 몰랐던 거야. 생각이 짧아서. 네. 그 카피캣 하나 제대로 들러붙으면 진짜 거의 세미 정병까지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민수 그게 나왔죠. 네, 그거가 이제는 다 사람들이 학습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창작물과 여러 가지 밈을 통해서 네. 그분은 참 생각 짧으시다. 진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웨딩링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를 따라 해온 역사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치, 사연자는 어쨌든 중간에 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손절이 뭐 유효하냐 아니냐 뭐 이거가 아니라 중간에 낀 사람이 사연자니까. 손절을 시도한 친구가 있고 손절 당한 친구가 있는 지금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그룹의 한 명으로서 이 그룹의 존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가영님이랑 예린님 사이에서 일어났고 네. 제가 이제 그 사연자분의 그거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든 네.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냥 아쉬우면 내가 하게 되지 않나? 음. 화해의 장을 마련해 본다든가 네. 내가 말을 전하진 않겠지만 이 자리를 야 그래도 좀 만나봐. 맞아. 저도 그렇게 해서 네. 복구시킨 모임도 있고 그렇게 해도 불편한 사람은 피해서 안 되는 그룹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건 운명이지만 아무튼 그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친구 간에 어쨌든 돌이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중간에서 막 어떻게 이러지 말고 어쨌든 골든타임이 또 있잖아요. 맞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그게 굳어져. 맞아, 약간 말랑말랑할 맞아. 때 정말 아쉽다면 자리를 마련해 보시고 그 뒤에 뭐 될 인연이면 어떻게든 되고 아니면 안 아는 거다. 되면은 뭐 따로따로 만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 둘이 진짜 서로 뭐 그런 얘기가 오간 다음에 손절당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따라 당한 친구의 암묵적인 잠수로 인한 손절이라고 이게 사연이 그렇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둘이 해서 물어봤더니 한 명은 잘 모르고 이제 한 명은 사실 내가 이래서 손절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와서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 둘의 대화가 아직 오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둘만의 대화를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아무튼 따라하는 애한테 야 그래도 좀 너무하긴 했으니까 너 뭐라도 맞아. 사과 좀 해봐. 맞아. 그런 거 좀 풀어. 내가 그럼 중간에서 풀어줄 테니까 너가 사과 먼저 해. 그럼 내가 맞아. 너 조금 변호해 줄게.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맞출 것 같긴 해요. 네. 기분은 풀어줘야지. 사건들을 저희 살면서 몇 번 겪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막 관계 개선도 해보긴 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관계력이 낮은 친구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건 맞아. 네 모임이 자연스럽게 다시 유지가 되고 재정비가 되던 경험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들이 여러 개 다 존재하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그 중요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마음이 다 맞을 수가 없지. 결국 이렇게 붙여도 또 말도 안 되는 제3의 멤버가 그냥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이유 맞아. 없이 정말 바빠서 시작된 그 피함이 그냥 굳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물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내가 기분 나빠서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고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원조 웨딩링 친구 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랑 이 그룹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좀 배려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서운할 것 같은데요.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행복한 개인들이 만났을 때 전체의 합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긴 해서 그런데 이제 네. 그거를 근데 이제 말도 안 하고 원조 잠수를 웨딩링 탄 거는 친구는 또 네. 그치 아니면 그 그룹 내 다른 친구들한테 상담이라도 먼저 해서 음.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할 수도 있는 거죠. 대화를 추진시켜 보세요. 맞아. 근데 정신이 또 없을 거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 둘 다 결혼 준비를 하고 그랬으면. 맞아. 그리고 챙길 사람도 많았고 이게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면 거의 1년을 거의 잠수 타는 경우도 있던데요. 아무 일이 없어도. 친구 만나기가 어려워서. 한번 자리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마련을 해보시길. 근데 일단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내 감정은 이렇고 몰라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용기 내서 말을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연습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근데 저는 그 그룹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둘이 화해시키는 것보다는 둘이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괜히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실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얘가 잘못했대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되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전 또 반대예요. 이렇게 아, 서글서글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으로 사람이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움직이게 되는 마지막 한 방은 결국에는 감정이자 분위기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분도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서 그걸 누가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내가 네. 하는 그림을 마련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진지하게 가기 싫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 저는 수민님은 그런 어떻게 싫어하거든요. 해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제가 누구예요? 내가 웨딩링 당사자야. 원조 웨딩님? 네. 원조가 웃겨. 원조 맛집이야. 근데 수민은 애초에 성격 자체가 그거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를 멀리했어. 그럼 예린님이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해 저도 주길. 상관이 없어서 일이 좀 안 돼요. 아 진짜요? 아니면 같은 사연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화가 되게 많이 나서 나를 안 보기로 했는데 중간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나 너네랑 같이 잘 지내고 싶으니까 너네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와. 이게 더 좋은지. 근데 저는 제가 화가 난 상태면 제가 먼저 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카피캣이 먼저 대화를 신청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쵸. 제3자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없는 게 좋아요. 저는. 난 있는 게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감정 길에서 조절 못 못할까 이긴 봐? 척을 아니요 못 이긴 척 풀 수 있으니까. 풀려요? 그리고 객관적인 저는 웬만하면 그냥 사과하면 다 푸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냥 누구나 좀 실수할 수 있다. 네. 사과하면 푸는 거고 그 솔직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솔직한 걸 드러내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나 봐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 가연이의 말한 이렇게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상황이 와도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럴 수 있지. 그치. 맞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필요해 깔아야겠다. 대화가 필요해. 근데 살짝 궁금한 거 있어요. 도대체 그 어디 거를 사셨길래 어느 라인을 사셨길래 이렇게 막 손절을 할 정도로 무슨 의미였는지. 네. 왜냐면 저도 추천 게시글에 떠가지고 무슨 웨딩링 막 가격대별로 브랜드별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거의 한 40개가 들어있던데. 음. 근데 그 외의 거라면 인정. 근데 저도 그 40개 보면서 다 거기서 거기고 뭐 그렇게 따라 샀다고 해서 특이한 그게 네.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이벤트 하고 의미부여에 저 미치고 저 따라 샀다고 불러낸 사람도 저예요. 저도 그래 봤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래 봤었어. 저 막 핑크색 좋아하는 네. 친구만 보여도 막 네. 가가지고 너 핑크색 몇 개 있어? 막 이렇게도 물어봤었어요. 핑크 일진이다. 집에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안답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네네. 어떤 건지 나 궁금하다, 맞아. 제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빛깔일지. 근데 보자마자 우리가 막 손절. 이거는 이거는 선 넘었네. 진짜 궁금하긴 하다. 서울 상경 후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이 막 넘은 초보 자취생입니다. 또 애기 사연이구나. 네. 우리 애기들이 많이 듣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취를 막 시작했을 때는 나만의 집을 꾸미고 혼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에 정말 행복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상하리만치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일주일 추석때 온 사연이군요. 네, 정말 죄송해요. 다 썩었다고요. 근데 외로움은 길다. 네.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북적북적 지내다가 집에 오니까 외로움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유. 대원분들은 저보다는 자취 경력이 기신 것 같은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맞아, 우리 이때도 북적북적 명절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막 있다 오면 후유증 있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딱 그런 사연이네요. 네,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그냥 우리 추석- 오시지 여기로. 그래서 이분을 위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석 특집 맞아. 편을 북적북적 찍었었는데. 명절 느낌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듣고 나은 거 아니야? 아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 맞아. 자취 시작하면 보통 20살 때가 제일 많이 독립을 맞아. 하잖아요. 대학교 평균적으로는. 가면서. 그쵸.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녀서 17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셈인데요. 부모님이랑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랑 플러스 친구는 어쨌든 가족은 아니니까 그 고립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문제집 첫 페이지가 막 눈물로 젖어가지고 젖었다 말랐다 해서 고대 유물처럼 됐었어요. 바삭.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으로
채우는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대학가의 풍경이 그래서 20살 많을 때는 여기저기 술집이 맨날 맞아. 꽉 차 있어. 무슨 맞아요. 이벤트가 없어도. 근데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20살 되자마자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외로운 시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그쵸. 외로운 거를 이기려고 하면 더 외롭더라고요. 왜냐면 맞아. 이거 이기려고 친구들이랑 억지로 약속 잡아서 나가고 어쨌든 집에 오면 또 혼자고 하니까 그것도 맞아.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게 그런 외로움을 소셜 에너지로 채우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는 시간으로만 채우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하루가 되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약간 그 외로운 게 그러니까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어떤 걸 채울지 고민을 하면 좀 좋은 말이다. 나아질 것 같아요. 좋은 말이다. 맞아. 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겪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생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순 없으니까 언젠가는 겪을 외로움인데 저희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듯이 좀 그 나이대에 겪고 이겨내야 하거나 아니면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나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외로움도 그 경우인 것 같거든요. 이런 감정이 저는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좀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들 막 뭐 어떤 이벤트의 날이나 그냥 평상시에도 되게 재밌고 막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외롭나? 막 나만 친구가 많이 없나?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외로움은 사연자분 혼자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외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 모두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 때는 그 룸메이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저도 서울로 혼자 오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외로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 맞아. 외로우면서도 이게 낫지라는 게 있어서 아니면 한번 친구랑 살아보세요. 아 그것도 괜찮다. 맞아. 안 외롭지만 정신적으로 은은한 타격이 계속 있는 관계도 맞아. 한번 맞아, 겪어보면 맞아. 재밌긴 하겠다. 그럼 아마 다른 고민이 올 것 같아. 룸메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이 말을 전할 수 할 수 있을까요? 맨날 남친을 데려와요. 예린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혼자를 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맞아. 나중 가면은 여러분들 이상형 얘기할 때도 혼자를 잘 즐기는 사람이 이게 꼭 나와요. 맞아. 30대가 되면 그 말이 꼭 나와요. 애교가 많고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혼자 있을 때도 안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멋있답니다. 맞아요. 맞아. 네,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도 이 얘기를 예전에 다른 친구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외로운 거랑 심심한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걸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심심함은 혼자서도 채워지기도 하고 어떤 외로움은 둘이 있어도 안 채워질 때가 있어요. 또 외로움이랑 고독감은 또 다른 것 같아. 그 사람은 결혼을 해도 평생 고독하다라는 철학자들의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학습에 대한 열망?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개발에 대한 고갈. 그래서 자기를 역시 나와의 대화. 우리 오늘의 키워드는 대화야. 맞아. 심심하면 둥둥 3사대 듣고 멀리 있어도 커넥트. 외로우면 우리가 외로움 달래는 팟캐스트 해줄게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97년생 직장인입니다. 요즘 진로 고민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 일에서의 미래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건 카페 탐방, 커피 쪽인데 이게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건지 이게 진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겁도 나고요. 요즘 제일 괴로운 건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다들 하나씩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결정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둥둥에서는 이런 시기에 진로 고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답이 없을 때 어떤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지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80살이 돼도 똑같습니다. 맞아. 평생의 맞아. 고민이야. 근데 저도 지금 80살이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음 커리어 고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또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맞아. 이 결정을 내리셔도 그 결정에서 또 시기가 지나면 또 다음 결정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오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3, 4년 뭐 이전까지는 나는 이제 이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현재 내 길이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평생 직업을 만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 그리고 30 앞뒀다? 나 아직 20대잖아요. 너무너무 애기다. 맞아. 피덩이세요, 피덩이. 그러니까 그냥 못 먹어도 그냥 다 해봐요. 좋아하는 네. 게 일단 난 이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부터가 선녀일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 좋아하는 것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차고 넘쳤거든요. 음. 그냥 나 이래저래 이것도 저것도 다 좋긴 한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도 생각보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보고 싶다,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해보세요. 클래스라도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에 전환이 게 아니라 네. 일은 일대로 다니면서 주말이라든지 추가 시간에 조금씩 배워보고 생각보다 직접 했을 때 느낀 바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해보시라. 또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시도를 너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그럴 경우에는 뭔가 실패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거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맞아. 뭔가 실패한 사람들을 레퍼런스로 안 삼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아 그래 저렇게도 했는데 내가 안 될 게 뭐지? 약간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용기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맞아요. 뭔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 번에 하나를 너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이제 막 퇴사를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발걸쳐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하게 수집해보시면은 아 내가 이 분야는 조금 더 디깅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발걸쳐 보세요. 맞아. 추천. 네.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린님도 여러 개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아요. 막 성격 강점 검사, 막 갤럽 강점 검사. 요새는 그냥 구글에만 쳐도 다 돈 벌어먹고 싶어가지고 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사 중에서 몇 가지만 해봐도 적성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편으로 저는 소질보다 중요한 게 또 기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직업을 생각하면 재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여기까지 생각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어서 나의 성격적인 기질, 이게 더 중요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일이든지 누구나 익히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줄 아는 단계가 와요. 막 국가대표 할 거 아니면은 막 맞아. 대회 나갈 거 아니면.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해도 누구나 평타는 칠 수 있다, 웬만하면. 그거를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격들. 예를 들면 어떤 특수 직군은 커피를 한다고 했으면 네. 약간 좀 응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반은 서비스직인 거잖아요. 맞아요. 절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격 검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군마다 어떤 성격적 특성이 필요한지. 커피는 그리고 커피 커뮤니티도 되게 많잖아요. 네. 카페에 현직으로 있는 분들, 바리스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조언으로 내 성격이 맞을까? 성격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또 추천을 드리자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영리하게 선택을 하려면 그 중에서 저는 강점 검사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 강점 검사를 이제 직업적으로 해야 해서 몇 개를 좀 찾아보고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인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광고는 절대 아니지만 광고 저 알아요. 검사하겠어요. 그리고 검색해도 되게 상위에 뜨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기질이나 내 성격적인 거, 그리고 내가 업무를 했을 때 업무도 단계가 있잖아요. 뭔가 사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뭐 기획인지 네, 뭐 실행을 해야 하는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주도하는 중재하는, 네. 역할인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가지고 이런 강점 검사를 해보고 나면은 내가 커피를 한다고 해도 내가 커피 분야를 만들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건 맞아. 커피로 내가 실험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맛을 느끼는 게 좋은 건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커피를 드셔보세요, 이게 좋은 건지. 맞아. 아니면 그 요즘은 카페랑 커피도- 공간을 맞아, 꾸미는 게 맞아. 좋은 건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시면 의외로 선명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97년생 근데 이제 딱 30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나 이제 30이야. 그거 맞아. 꺾인다. 이 그 강박에 좀 맞아요. 사로잡히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충분히 저희도 그 회복 컨텐츠 실패를 해야 한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게 네. 진짜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뭘 한 게 일단 해야 된다. 재생을 해야 맞아요. 된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경험해봐야 안 맞네 음. 하고 알거나 맞네 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도 다 뭐든지 미루고 있고 맞아요.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저도 맞아요. 이거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슷하다. 맞아요. 일단 그걸 좀 새기세요. 인생은 다 기세야. 그래서 모두가 비슷하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맞아. 거머쥘 확률이 크다. 맞아요. 뭐라도 네. 파이팅! 파이팅. 다음 사연은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좋아하는 시리즈물 오피스를 거의 다 봐가는 것이 아쉬워요. 아, 오피스 재밌지. 오피스가 뭐예요? 그 더 오피스라고 원래는 영국에서 제작된 시트콤인데 미국으로 수입돼서 미국에서 제작한 게 훨씬 인기가 많긴 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옛날 건가? 완전 옛날은 아니고 2000년대 초반 시리즈물이에요. 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은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는 거의 그런 시기.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미국 재밌겠다. 3대 시트콤이라고 하면 프렌즈, 모던 패밀리, 더 오피스 전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시리즈물 오피스를 거의 다 봐가는 게 아쉬운데 대체할 만한 다른 시리즈를 못 찾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시트콤 로스가 올 것만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대 시리즈물일 정도면은 좀 비빌만한 게 많이 없는데요? 저도 여러- 오피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뭐든지 그 커뮤니티를 좀 찾아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 네. 진짜 덕후들이랑 떠드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니까 네. 진짜 그런 덕후.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거를 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다른 작품 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나인나인이 재밌다고 해서 그걸 예전에 시도를 해봤었는데 전 그건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틀어놓기 좋은. 아 그래? 네. 아 분하나를 보셨어요? 아, 네,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아, 아 그러셨구나. 여기 써놨어요. 저는 브루클린.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어느 부분에서 나중에 정이 붙나요? 아, 정이 붙어서 보는 정은 거예요? 안 붙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 미국 특유의 그 위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냥 요즘에 맞게 잘 풀어내서 그냥 그 언어를 놓치지 않게 좀 도와주는 정도. 근데 미국스럽다는 아무래도 확실히 그런 블랙 네. 코미디나 음. 약간 차별이 될 수 있는 거를 역으로 비꼬아서 희화화하고 이런 게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네. 보잭 홀스맨이나 리겐모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심슨 좋아하고 맞아. 막 그런 느낌. 저는 옛날에 미국 시리즈물이라고 하면은 위기의 주부들. 아 그거 저 썸네일만 맨날 넷플에 있죠 그거. 아 넷플에 없나? 아 근데 저는 끝에 그 불법 다운로드 시절에 옛날엔 봤었어요. 그랬지. 네. 그거 재밌어요? 위기의 주부들? 네, 재밌어요. 그 주부들이 그러면 일반 주부예요? 아니면 다 잡이 하나씩 있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섞여 오래돼서 있어요. 네, 기억은 네. 안 나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국에 없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네요. 아, 여러분들은 시리즈 그러면 뭘로 골라요? 뭔가 내가 정주행 하나 끝났어. 그러면 그 근데 다음에 저- 뭐 보지? 이때 뭐를 느낌으로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가 뭐에서 멈추게 되는지? 이게 저 진짜 고민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덕후일 시절에는 사실 이 고민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리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보진 않으니까 병렬로 다 있잖아요. 그럼 하나 아. 끝났다고 해서 그다음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어서 봐지는 다른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 볼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어떤 걸 탐구할 에너지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 그것도 맞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병렬로 보는 게 점점 줄어들고 하나만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니까 맞나 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가 골라야 봐. 되는 거예요, 이제. 문어발을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할 에너지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사가 점점 탐색할 시간이 없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여러 개를 발걸치면서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채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 근데 그래서 원래 네.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맞아, 사골이 맞아. 되는 그렇게 돼. 거죠. 맞아, 네. 막 대사를 외워. 근데 그것도 좋지 않아요? 좋긴 하죠. 네. 맞아. 근데 또 새로운 걸 봤을 때 그 안 본 눈을 내가 갖고 싶은데 맞아요. 그걸 하려면 또 1화에서 내가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네. 또 머리가 너무 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1화에서 벌써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 이 감독의 맞아. 가치관 이게 1화에서 드러날 때 맞아. 나 이거 못 제껴. 보겠다. 그래, 그게 너무 확고해진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볼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럴 때 아무튼 저는 인터넷 그래서 추천작 이런 거 쳐서 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좋아하던 것들이 모인 곳에 물으면 좀 더 정보의 질이 좋다. 맞아. 이거 커뮤니티에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맞아, 이런 맞아, 거 맞아. 느낌이 나는 거 추천해 주세요 하면 진짜 쫙 맞아 나오긴 맞아 해요. 그건 맞아. 지식자랑. 그리고 오피스 분명 재밌어. 주변에 컨텐츠에 미친 친구들이 좀 한 있긴 명씩은 해. 숨어 있을 겁니다. 아 그건 맞아. 네, 넌지시 이렇게 단톡방에 추천 컨텐츠 물어보기?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 뭐 봐요? 맞아. 요즘에? 저는 요새 다크 열심히 보고 있다고. 네, 음. 재밌어요. 여러분 다크 꼭 보세요. 그 김요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던 분들 그 상실감에 지금 막 슬플 수도 있어. 김요한의 그 맞아. 음악만 들어 눈물이 또르르 흐른다. 그런 분들은 다크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저 지금 다크 아껴두고 있거든요. 아끼지 마. 아끼다 똥돼. 아, 진짜요? 아끼다 계속 미뤄져. 아, 이 상실감을 느낄 때 그냥 일어나서 켜놔야지 이 사람아. 그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오피스 생각해보니까 아까 반지 사연이 오피스에 에피소드 있는 거 아시죠? 아 정말요? 그 팸이 나오잖아요. 네. 그 팸이 거기에서 나중에는 짐이라는 캐릭터랑 결혼하긴 하는데 그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같은 직장 동료가 똑같이 컨셉을 베껴가지고 자기 결혼식을 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 그래서 그럼 와우. 그 팸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근데 그 팸은 성향이 약간 ISFP, ISFJ 이런 성향이에요. 조금 자기 의견을 막 세게 말하지 않고 기분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 파트너한테만 그냥 이거 다 내가 한 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만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 분위기 전체를 이렇게 망가뜨리진 않았어요. 보고 싶다. 근데 그 중심 메시지는 따라했다 이게 아니라 따라한 거를 그 파트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그거에 팸이 더 실망한 에피소드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그거를 고민했는데 네. 넌 이 결혼식을 보고도 지금 우리 걸 따라했다는 거를 몰랐다고? 이게 더 배신감이 드는 에피소드였답니다. 그래서 그럼 콘텐츠 추천을 한 번씩 하면 되나요? 한 번씩 해보지 뭐. 근데 저는 막 되게 긴 시리즈물은 아니고 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번에 봤던 그거 아니에요? 뭐요? 그거 말고? 네, 또 다른 거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 3번 정도 정독하면서 정주행을 보고 3바퀴 돌렸다. 네, 정주행 3바퀴 하고 아니면은 생활 소음으로도 틀어놓는 그 넷플릭스의 도로해 도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나카쿤?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린타로쿤? 니타로쿤? 다나카 누구야? 잘 자요 아가씨. 다 봤어요? 그때 보시던 애니메이션은? 아니요, 지금 짬짬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오피스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미드? 그래서 제일 먼저 뜬 게 팍스 앤 레크레이션. 맞아요. 저도 이거 최근에 들었었어요.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네, 오피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네, 카테고리를 추천해줬고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 그 공원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맞아요. 도시공원 건설하는. 네. 더 오피스 제작진이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가상의 도시 파니의 시청 공무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업무터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비슷하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오피스 후속 작품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더 페이퍼인가? 네, 네. 그것 때문에 오피스가 요새 다시 붐이었던 건데 거기에 모든 배우가 출연하진 않고 일부 배우가 출연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팬들은 행복해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 평이 오피스만큼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피스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묘한 사회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막 매기고 풍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네요. 보시고 알려주세요. 오피스가 그리고 제작진이 SNL 제작진이었어요. 최초에. 거의. 그래서 그런 SNL 미국 SNL스러운 유머를 말도 안 탑재하고 되는 있고. 유머가 진짜 엄청 많아요. 다음 사연은 예리님이 한번. 네,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소개팅 같은 인위적인 만남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늘 자만추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만추라는 게 환상처럼 느껴져요.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데이팅 앱이 아니고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자만추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걸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고민이에요. 맞아. 30대 중반이면 특히 그래. 네, 20대 맞아요. 때는 자꾸 섞이는 자리가 내가 뭘 안 하더라도 이루어지잖아요. 단체도 되게 많고 30대 때는 확실히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소신 발언으로 뭐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막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은 알겠는데 막 서장훈 씨가 다른 데 나와가지고 막 그런 데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자기는 거른다 막 이러잖아요. 물어보살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런 보는 눈만 있으면 그런 데서 이상한 사람은 대화만 그냥 한마디만 해도 알아요. 맞아. 경험자. 그냥 알아. 내가 알아.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보는 눈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인연은 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약간 뉴 노멀처럼 뉴 자만추 아니야? 그런 맞아. 모임에 나가고 네. 앱을 활용하는 것도 소개팅보다는 덜 인위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난 소개팅도 자만추 같은데. 자만추? 자만추가 뭘까? 어디까지가 자만추일까? 저는 근데 아직까지 소개팅은 자연스럽진 않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거에서 저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틴더야 셀프 데이팅 앱이면 저는 그걸 셀프 소개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골랐잖아요. 그 주체성이 저는 자유랑 다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내가 골랐다. 근데 아무튼 마지막 질문이 결국에는 자만추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걸까요? 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냉정하게 보면 나이를 먹은 거 아니야 그냥? 맞아. 이분이 만약 지금 20살이었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야. 맞아. 옆에 막 동기들이 있고. 네, 시대가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었다. 미안하다. 나야. 나이를 먹으면 나다니는 데가 일단 고정돼. 그리고 맞아요. 집 일, 뭐 가끔 운동, 가끔 친구. 내가 봤던 맞아. 친구만. 그리고 소수의 에너지 빨리거나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을 것 같으면 안 만나고. 맞아. 맞아요. 근데 보통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것도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오히려 안 하잖아요. 그런 가벼운 사이에서 오히려 막 만나볼래? 이런 것도 더 쉽게 되고 서로 부담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리스크를 감내할 태도가 있으면 자만추가 될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좀 쉽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로테이션 소개팅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무슨 폴카 추듯이 막 만나는 거예요. 아,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가성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자만추 같다고 느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냥 낭만이 없으면 저는 짜증나요. 아, 너무 톱니바퀴가 이렇게 엥엥 이렇게 회전 돌아가듯이 초밥. 막 입이 나 이번에 연어 초밥 먹어야지. 너무 그거마저도 너무 현대인의 그 효율을 최대로 뽑겠다. 맞아. 그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간 사람이라면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할 것 같아. 그러네? 저는 그래요. 그쵸. 효율충이라서. 너무 그 연애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내가 같은 시간을 써서 모든 여자를 다 먹어. 음. 낯설로 치면 광수스러운 분들. 그치. 아 근데 너무 이 얘기는 근데 전 비난만 할 거라서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전 그래요. 소신 발언. 너무 연애에 있어서 또 너무 효율적인 걸 처음부터 맞아. 깔고 시작하면 낭만이랑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낭만으로 연애하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런 분들이라면 요긴할 수도 있을지. 오히려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걸 수도 그건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이것도 낭만이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나랑 잘 맞는다라는 사람이 건지기 힘들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없진 않다. 맞아요, 맞아요. 어. 제가 작년인가? 설날인가? 그때 좀 돌아버려가지고 네. 그때 한참 제 기계처럼 매크로처럼 틴더를 막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휴니까 실제로 많이 만나러 나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나기는 힘들어요. 좀 나랑 잘 맞고 이렇게 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네.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근데 저는 그때 매크로처럼 했으니까 네. 근데 한 5번 나갔는데 그래도 네. 1명 정도 괜찮았다. 근데 저 약간 틴더에 대한 벽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카니 아시죠? 유튜버 그 댄서 카니 몰라요. 매끈매끈. 매끈매끈하다. 아. 그분도 남편이랑 틴더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틴더에도 저런 낭만 있는 그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 근데 그게 좀 있구나. 외국이랑 네. 우리나라랑은 조금 이 툴의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사람과 사람 사이 누가 만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냥 그 채널이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죠. 모든 걸 네. 속이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길에서 번호 따여도 똑같아요. 그거는- 거짓말 하려면 해요. 그치. 대신 내가 이제 스와이프를 직접 하잖아요. 전 그게 오히려 번호 따이는 것보다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 역에서부터 뛰어나와서 번호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무서워. 그런 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거보다 네. 훨씬 낫다. 내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넌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팁을 드리자면 제가 그 매크로 시절에 팁을 네. 드리자면 막 사진을 거의 막 한 8년 전 사진으로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뭐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요구하세요. 최근 몇 개월 내로 찍은 사진 보내달라. 그 리즈 시절일 네. 수도 그럴 있어서 수 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사람이- 인스타그램 교환해요, 그냥.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근데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맞아, 왜냐면은 그 누가 겹쳐 있는지로 맞아. 조금 안전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해요라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걸러. 걸러. 맞아.
인스타그램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게 너무 저는 그냥 DM을 하는 거죠. 근데 아, 이미 내 팔로워들은 내가 다 알고 음. 그 주변 사람도 궁금한 사람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 새로운 미끼를 어떻게 찾냐 이 말이죠. 저는 보통 그게 어떤 뭐 제가 그런 경험이 막 있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한테 DM 올 때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꼭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꼭 호감이 아니더라도 뭐 물어보는 질문 막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나다녀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것도- 나를 태그할 아, 때 그 친구의 맞아. 친구들이 저를 들어오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저한테 DM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다리가 잠깐씩 교량이 놔지는 거죠. 그날 스토리 24시간 동안. 아. 그걸 타고 와서 나를 팔로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음. 건너와서 내 블로그까지 막 팔로우를 해서 음. 블로그 글에 막 댓글을 남긴다든지 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에 얼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어쨌든 그- 오픈 네. 나 자신도 오픈을 해놔야 돼. 아 그것도 아, 내 맞아. 정보를. 맞아 그것도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여자인 친구들 인스타그램에서 사귄 경우도 꽤 돼요. 거의 막 오. 인스타로 10년지기 친구도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DM으로 해가지고 친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틴더보다 안전할 것 같기도. 아, 근데 어느 정도 이거 솔루션이 좀 나온 것 같기도. 그러니까 자만추라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조금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맞아. 자만추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나가라, 돌아다니세요. 일단. 맞아. 일단 나가라. 네. 친구들한테 태그도 많이 당해보고. 맞아요. 자기를 그냥 연애 시장에 내놓을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길을 그냥 다닐 때도 예쁘게 다니기. 여자분이신가? 남자분이신가? 아무튼 네. 공작새처럼 다니면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니까. 페로몬 향수 뿌리고 다니기. 저 예전에 향수 뭐냐고 물어서 번호 따여서 사귄 경우도 있었어요. 우와. 어머나. 그냥 열심히 꾸미고 다니면 네. 다 된다. 공작새가 되시라. 어구. 휴. 지금까지 고민을 열심히 튀겨봤는데요. 역시 튀기면 다 맛있는 거 오늘도 맛있다. 증명이 되었다. 우리 결론이 두 가지인 것 같아. 대화 많이 하기. 얘기를 해라. 나랑 얘기를 하든 주변 친구들하고도. 대화 그리고 나다니기. 밖을 나다니기. 사실 나다니는 것도 나와의 시간이죠.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나를 부딪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맷집을 기르는 방법이다. 맞아. 그래서 혹시 덜 익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음 기름 갈 때 다시 와주세요. 반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반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 하나. 그 디저트 권력 테스트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 목표는 5만 명 참여자가 오는 게 제 100만. 목표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 지금 해도 가능성 있어요. 당첨될 수 있어. 맞아요. 좀 팽팽하긴 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빙수가 땡기시는 분들은 둥둥탐사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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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녕. 안녕. 둥둥 탐사대